안녕하세요. 법원의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최혁환입니다. 부인권이 뭐예요? 부인권.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당황하셨죠. 부인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부인권 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채무자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서는 채무자하고 어머니 두 사람이 상속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부동산 이거를 상속을 받으면서 법원에 상속 포기 결정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으면은 원만하게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이 사건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협의 분할로 해가지고 상속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나중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개시결정, 인가결정 다 났어요. 그리고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 수행을 잘 하고 있던 중 채권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민사사건으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내고 개인회생 절차 이 사건 내에서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부인권 행사를 명령해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부인권 행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이거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거를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 재산을 처분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 효력을 부인을 하고 손해를 입힌 재산, 이것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일탈된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일탈된 재산을 다시 원상 회복을 구하는 권리, 이거를 이제 부인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이 부인권 행사를 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즉 채권자한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그냥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팔아넘긴 재산을 다시 원상 회복을 해라 하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주장하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 몰래 자기 재산을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러면은 채권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가지고 처분된 재산을 이제 원상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회생 신청 직전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처분된 재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를 해달라는 그런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배척하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척하는 사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상속 포기를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한 것과 또는 협의 분할을 통해 가지고 상속 포기를 한 거는 이 법적 효력이 틀려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는 협의 분할로 한 경우고요. 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를 해달라는 주장을 채권자가 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최대한 배척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주장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주 확립된 건 아닌데요. 주장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 주장을 통해서 부인권 행사를 배척한 최근 사례가 우리 사무실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부부가 이제 어떤 집에서 장기간 같이 살지 않습니까?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보통 남은 배우자,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일방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 형식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하고 재산 싸움을 하는 경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흔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또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속재산을 분할을 했을 때는요. 이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살아온
부부 그 중에서 남은 일반 배우자에게 협의분할식으로 상속재산 넘겨주는 거, 이러한 경우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그 재산 이전 행위와는 다르게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하고 채무자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즉 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분할을 해가지고 지분을 포기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양보를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상속 포기와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인 사회 행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를 채무자에게 명해달라는 주장을 채권자가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부인권 행사를 배척한 최근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 부인권 행사는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 파산과는 약간 틀려요.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이제 판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부인권 행사를 직접 파산관제인이 합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아니에요. 이 개인회생은 부인권 행사를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채무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전에 처분한 행위, 요거를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회생위원이 부인 대상이 명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권 행사를 채무자가 거부를 하면요, 채무자에게 이 부인권 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권한이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갖고 있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상당수 법원에서는 부인권 행사 사건을 처리를 할 때 부인권 행사를 명하지 않고요, 변제 계획 수정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부인권 행사로 해가지고 원상 회복시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가 전에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변제금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인가 전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든지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요거 판단을 해가지고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된다, 아니면은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 하게 되면 이제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 후에는 변제금 미납으로 또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폐지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일탈된, 즉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빼돌린 그 재산을 청산가치,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그 이상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개시 신청을 했던 당시에는 청산가치가 한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이상만 갚으면 되는데, 일탈된 재산, 즉 빼돌린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는 1억도 될 수가 있고 2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도 없고 변제금 납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최혁환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